안녕하세요. ICBM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주 가장 핫한 AI 뉴스를 남녀 인진으로 심층 분석해드리는 코너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엔스로픽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고, 클로드 4.7의 토크나이저 비용 분석도 나왔고, 또 커뮤니티에서는 오퍼스 4.7에 대한 논쟁이 뜨겁네요. 맞아요. 오늘 다룰 세 가지 뉴스 모두 클로드 생태계와 관련이 있어서 더 흥미롭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엔스로픽이 출시한 클로드 디자인입니다. 엔스로픽 랩스에서 만든 이 새로운 서비스는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고품질 UI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해커뉴스에서 1000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반응이에요. 1000점이라니 해커뉴스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네요. 이게 기존의 AI 디자인 도구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핵심 차이는 클로드의 언어의 능력을 디자인 도메인에 특화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 구조, 반응형 레이아웃까지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거든요. 마치 시니어 디자이너가 피그머에서 작업하는 것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요. 와, 그럼 프론트엔드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디자이너에게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클로드 디자인으로 러프를 뽑아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해요.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팀에서는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실제 프로덕션에 바로 쓰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초기 버전이니까 완성도보다는 아이디어 스케치나 프로토타이핑 용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도 엔스로픽이 클로드를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실제 작업 도구로 확장하려는 방향이 잘 드러나는 거네요. 네, 이건 향후 AI 에이전트가 더 다양한 도메인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클로드 4.7의 토크나이저 비용 측정에 관한 분석 글이에요. 클로드 코드 캠프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새로운 토크나이저가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뽑아봤네요. 맞아요. 사실 토크나이저라는 건 AI 모델이 텍스트를 처리할 때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는 방식인데요. 토크나이저의 효율성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에 쉽게 말하면 긴 문장을 더 적은 토큰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정확해요. 클로드 4.7의 새 토크나이저는 한국어 같은 비영어 언어에서도 효율이 좋아졌다는 평가인데 반대로 특정 패턴에서는 오히려 토큰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발견됐다고 해요. 흥미롭네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언어마다 비용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다만 이번 분석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점은 코드나 기술 문서 같은 특정 도메인에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토큰 소모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역에서 비용이 증가했다는 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럼 개발자들은 클로드 4.7을 쓸 때 이전 버전보다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코드 중심의 작업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모델 자체의 성능 향상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비용 효율은 여전히 좋을 수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토큰 단가를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인사이트네요. API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한테는 이런 차이가 꽤 큰 비용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뉴스는 조금 논쟁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레디트 R 아우터피셜에서 올라온 글인데 제목이 오퍼스 4.7은 최악이고 엔스로픽이 완전히 놓쳤다라는 강한 비판이에요. 248점을 받았고 댓글도 엄청 달렸어요. 와, 제목부터 강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라고 하는 걸까요? 주요 불만들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로 성능 기대치 미달, 둘째로 이전 버전 대비 퇴보된 부분, 셋째로 가격 대비 가치 의문 이런 식이에요. 특히 코딩이나 복잡한 추론 작업에서 이전 모델보다 못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엔스로픽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춘 건 아닐 텐데 어떤 상황인 걸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새 토크나이저 적용 과정에서 일시적인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벤치마크 최적화와 실제 사용 경험 사이에 갭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벤치마크 점수는 좋은데 실제로 써보면 다르다는 얘기군요. 이건 사실 AI 업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죠. 테스트 점수와 실제 유저 경험 사이에 갭이 생기는 현상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혹시 안정화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엔스로픽도 빠르게 피드백을 수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AI 모델의 발전이 빠르다 보니 하나의 버전만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다룬 3가지 뉴스를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클로드 디자인은 AI가 실제 작업 도구로 진화하는 방향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토크나이저 비용 분석은 AI 서비스 사용 시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줬어요. 세 번째 오퍼스 4.7 논쟁은 AI 모델 평가의 복잡성을 잘 보여줬죠. 네, 세 뉴스 모두 클로드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서 연결지어서 보면 더 흥미롭네요. 엔스로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동시에 사용자들의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흥미로운 소식들 계속 분석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ICBM 팟캐스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